홍인정 후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선 제가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자기소개 겸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목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은평갑이 서울에서 언론에서도 다뤄주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사도 저희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로또 지역이고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기피지역, 험지, 사지이기 때문에 안 다뤄줘서 제가 사실 펜앤마이크에 많이 졸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린다. 근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경력이 뭐 서울대 박사도 있고 청와대 행정관도 있고 총리실의 여성가족정책과장. 저에게는 참 귀한 경력이고 좋은 경험이었지만 저는 대표 경력을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은평갑의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사실 은평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한테 은평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해요? 예, 은평밖에 모르고 예. 이렇게 험지 사지에서도 좋다고 빨간 옷 입고 열심히 국민들을 만나 뵌다고 예. 은평 바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은평의 바보, 은평밖에 모르는 은평 바보 홍인정입니다. 예. 은평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눈을 잘 돌리지 않는 마치 뭐 자식 중에 좀 마음에 안 들면 자식 한쪽에 놔두는 관심 안 두는 그 자식처럼 은평을 소홀히 오랫동안 소홀히 해온 곳이기도 하죠. 뭐 국민의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권 일반이 그쪽 지역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니까 하고 그냥 냉소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은평에서 갈고 닦고 그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은평갑에서 살았던 홍인정 후보님 모신 건 좀 색다른 만남이고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해서 당시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행정 분야에 계셨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일도 하시고 국무총리실 여성 분야 쪽에 담당 일도 하셨는데 적어도 이건희 회장 표현으로 하면 3류는 당시에 됐단 말이죠. 행정 분야를 했으니까. 근데 정치를 4류로 평가되는 정치에 나서게 된 동기, 이유 좀 궁금한데요. 요즘에 저희가 공천 시즌 되면 영입인사 막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아요. 제가 2003년 12월에 그때 자유한국당,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때 영입이 됐습니다. 저도 젊은 여성, 30대 여성으로 제가 호남 출신이에요. 나주, 네. 광주. 그리고 전공 분야가 저출산이어서 저도 사실은 각광을 받고 영입이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야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평갑에서 시작하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영입 케이스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힘든 지역에 어쩌면 좀 오기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치하고 만남은 저도 사실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때는 약간 정적인 느낌 그리고 학술적인 제안만 하는데 정치 현장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정부적인 판단을 하니까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분야를 바로 전달할 수 있었고요. 예. 또 총리실에서는 제 전공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제가 총괄했었는데요. 그 현장의 경험이 또 정책으로 바로 반영되는 게 저한테는 좀 기질적으로 맞았다. 반추해 보면 지금은 좀 어렵고 은평갑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정치하고의 만남은 제가 운명이지 않았나. 후회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번 선거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여성 정치인들 뭐 많은 경우 지역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비례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는 당에서 주요한 직함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은평갑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은평갑을 선택한 이유, 은평갑에서 출마한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은평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 자기 지역의 부족한 부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보여서 저는 은평갑에서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은평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20년 동안 두들겨도 문을 두드리고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어렵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저도 아마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대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사실 그런 표를 얻고 또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88학번인데요. 제 윗세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해서 여성들이 비례로 정치를 시작해서 그중에 몇 분만 지역에 안착을 했어요.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비례로 시작하면. 그런데 제 아랫세대 92학번부터는 또 남자 여사가 성별을 떠나서 같이 경쟁해가지고 정치권에 입문을 했어요. 저희가 끼인 세대인 이 88학번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근데 저는 그때는 조금 용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서 저도 남자 후배들이나 여성 후배들에게 나도 지역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도전해서 똑같이 경쟁해서 정치권에 진입을 했어라는 거를 제가 한번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역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과정이 힘들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자부심으로 느끼고 그 지역이 은평이라는 것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영님이 댓글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은평갑 주민인데 이제서야 뵙네요. 수영님, 은평갑에 사시는 주민이네. 아주 정말 반갑네요. 홍인정 우리 후보님 뵙게 돼서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JKK님이 은평을 발전시켜야 좀 험지가 아니죠. 낙후된 지역은 민주당 텃밭. 그러니까요. 낙후된 지역에서 민주당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있을 거고 장기간 민주당 의원들을 3선, 4선 하면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어떻게 선순환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2주 앞으로 지금 선거가 다가왔는데 지금 남은 기간,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선거 전략도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주력할 예정이세요? 사실 선거에는 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 1월부터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7년 가까이 은평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를 호칭하실 때 후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위원장, 홍 위원장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절박함과 절실함을 앞서는 선거 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민들은 절박함, 절실함은 모든 후보가 갖고 있지만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시고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공천장 받는 날 말씀하셨어요. 길 위에서 서서 죽겠다. 예, 홍인정의 선거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서서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길 위에서 저한테 승리의 악수를 해주시든지는 이제 은평 구민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홍인정의 모든 것을 걸고 다가가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은평에서 승부 보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은평에서 서서 죽겠다. 제목을. 맞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셨네요. 네. 절실함, 절박함.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은평 주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근데 관련된 전공 분야도 한번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현재 0.65명. 작년 4분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0.65명으로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인구 소멸 문제, 이게 현실의 국가 존립 문제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저출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저출산 문제 해법이 공보육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 이것이 많지 정가의 보도처럼 공보육만 공급해 주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정치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직결판이 그 결과물이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우선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직장을 못 구하고 주거 문제 심각하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보육 문제나 교육 문제가 맞물려서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가 전 정권에서 사실 저희가 수백억을 매년 쏟아붓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문제 때문이지 이게 어느 정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있는 0.65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권을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다. 저는 저출산의 핵심을
교육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사실 사교육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보육시설은 조금 많이 완화가 돼 있거든요. 그 해결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소비자들이 요구하시는 우리 주권 국민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아이비 교육을 도입해야 된다. 전향적인 이 사교육비 문제, 공보육의 공교육의 현실화를 추구해야 된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후보들도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지금 주거 문제인데 저 주거 문제 저희 지역에서 사실 임대차 3법 발의한 분 저하고 같이 싸우는 상대 후보가 있습니다. 네.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영끌 해가지고 집 모았다가 지금 청년들 난리가 났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임대차 3법 폐해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제가 폐지하든지 개정하는 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출산 문제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첫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역할 홍인정이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 댓글에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평 지역구 관할 동네가 어디인지요? 지인 찾기 하게요. 이렇게 지금 물어봤거든요. 오델로님은 그 중에 이제 신사동, 역촌동을 일부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역구 관할 동네 몇 개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지역 주민이신 것 같아요. 일부러 저한테 기회 주시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은평갑은 녹번동, 응암 1, 2, 3동, 신사 1동, 2동, 역천동, 수색, 증산입니다. 9개 동으로 다시 한 번만 되어 있고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녹번동, 네. 응암 1, 2, 3동, 수색 1동, 신사 1동, 신사 2동, 수색, 증산, 역촌입니다. 네. 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이 좀 나눠지니까요. 다 이제 1동에서 3동까지가 응암동이네. 녹번, 응암, 신사, 수색, 증산, 마지막 역촌인가요? 네. 예. 거기 동이 좀 나눠지긴 하지만 그냥 동은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지인 찾기할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지인 찾기 지금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지인 찾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은평갑에 가면 경쟁자가 있죠. 민주당 박주민이 있죠. 박주민 현역 의원이 있죠. 거지 갑 코스프로의 왕이죠. 김남국도 이걸 따라 배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푼 줍쇼 뭐 이런 걸 굉장히 잘하죠. 또 하나는 옷에 온갖 북한의 장성들을 많이 봐서 장군들을 많이 봐서 이제 온갖 것을 달고 다닙니다. 세월호 배지부터 시작해서. 그 거지 갑 코스프레의 왕 박주민이 지금 은평갑에 있는데, 자, 박주민과 이제 경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홍인정 후보의 경쟁력, 그리고 은평갑에 홍인정 후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포인트를 좀 한번 알려주시죠. 저는 박주민 후보가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거지갑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조금 말끔해도 저러니까 정치인들이 하고 욕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요, 그 지역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8년을 기회를 주셨는데 거지갑이라는 얼굴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게 이제는 식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은평갑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불광천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벚꽃이 예쁘게 필 텐데요. 그 화사한 벚꽃에 어울리지 않는 거지갑의 얼굴을 치워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쟁력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한테 우리 홍인정 위원장, 우리 홍인정 후보가 야무지게 일을 참 잘할 것 같은데 어디다 내놔도 떡소리 날 것 같은데 동작에 있는 어떤 후보보다 또 송파에는 어떤 후보보다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빨간 옷 때문에 안 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옷만 바꿔 있으면 제가 호남이기 때문에 옷만 저 파란색으로 입었으면 벌써 삼선했을 것이다 이런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면 특히 은평갑이라는 지역에서 기회를 얻어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거, 그의 가슴에 그의 이 왼쪽 편에 주렁주렁 박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배지 중에 제일 먼저는 우리 은평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저건 조금 그래도 적게 다른 지금 이미지네요. 뭐 굉장히 많이 달고 다니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몇 개만 달았네요. 예. 사실 8년 전에는 네. 저희 은평이 세월호의 아픔을, 국민에 대한 아픔을 우리 은평갑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7일 만에 갑자기 전략공천돼서 우리 은평의 동도 구별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구별 못하는 후보에게도 우리 은평갑의 국민들께서는 기회를 줘서 국회의원으로 가서 일을 해라 하셨어요. 근데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은평갑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유명해서 재선이 돼서 8년 동안 은평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고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라고 했는데 요번 슬로건이 은평이 키운 일꾼 더 크게 쓰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평에서는 기회를 줬지만 은평을 키워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은평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저한테 이제는 홍인정이 일을 해서 은평 발전부터 좀 시켜라. 홍인정의 슬로건은 은평이 최우선입니다. 홍인정은 심한 말을 하면은 방송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어설프게 시장하겠다. 어설프게 최고위원회에서 내 지명도 올리겠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은평 몫을 찾아오도록 은평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이게 가장 저의 큰 경쟁력이고 또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에게 아마 기회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손등에 이거는 좀 크게 클로즈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I love 은평이라고 저는 그랬어요? 타투를 했습니다. I love 은평. 전국의 어떤 후보도 자기 몸에 자기 지역을 새겨넣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주렁주렁 뭐를 달고 다니기는 하지만 자기 지역을 이렇게 새겨넣으면서 절실하게 다가가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은평갑에서 홍인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인정에게 맡기면 20년 동안 발전이 더디고 멈춰있던 은평갑이 드디어 발전하고 자기 몫을 챙겨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안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현안 문제이면서 또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전의교협 회장단이 만나서 뭔가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유예 조치를 좀 유연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졌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보건정책 박사를 취득한 이 보건의료 분야의 또 전문가이십니다.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보건정책관에서도 상당히 식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의사들은 파업이라고 주장한다면 의사 파업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즉각적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의료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 의료인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 때도 아마 의료인의 수에 대해서 중원 문제를 거론하다가 코로나 문제 터지면서 아마 그게 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가 58년, 그 다음에 70년 시대 되면서 사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그들에 대한 의료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로만 얘기하면 7천에서 지금 맥심 7천에서 저희 정부안이 내놓은 게 2,000명의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저희가 넘을 수 없는 그 기득권에 부딪혀서 또 의료인들의 반발 때문에 이 고비를 못 넘는다 하면 지금은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물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조금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시는 거는 정치적으로 총선 끝나고 하지. 내지는 꼭 지금 이 시점에 해서 이렇게 문제를 더 키우고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 힘들게 하고 정당 힘들게 하겠냐라고 하시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기회가 이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거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만약에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선거를 총괄하셔야 되는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시니까 아마 몇 번이고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의료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정도 국민에게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사실 대통령이 2년 지났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선택을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년은
이 의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켜켜이 쌓여있는 연금 문제든 노동 문제든 교육 문제든 어느 것 하나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국민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또 간청드리는 것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손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국민만 바라보고 뛸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의료개혁의 강력한 의지도 이제 표현을 해주셨네요. 2017년부터 지금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당협위원장도 하고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도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꽤 이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은평갑 주민들을 뭐 만나는 아는 분도 많을 것이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좀 지역구 분위기도 좀 알려주시고요. 요즘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지 현안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은평은 갑도 있고 을도 있지만 을은 5선 의원을 하신 우리 당 출신의 의원님이 계셨고요. 갑은 민주당 출신의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만나뵈면. 은평을은 뉴타운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별병상에 우리 성모병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몰 대형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체육관도 가 있고, 암벽 등반장도 가 있고, 여러 시설이 을에는 다 세팅이 완료가 되는데, 우리 은평갑에는 솔직히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랜드마크가 뭡니까? 라고 제가 국민께 여쭤보면, 아마 우리 앵커님도 놀라실 거예요. 저희의 랜드마크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예. 네. 어떤 구도, 어떤 지역구도 쪽에 있는 이마트. 잘 아시네요. 예. 예전에는 현금 매출 1위가 저희 은평구의 이마트였습니다. 이마트예요. 어떤 구도 랜드마크가 이마트인 지역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얼굴이 정말 회색비로 바꾸세요. 20년 동안 미뤄줬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5선의 원내대표도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얼마나 힘이 센지는 아실 거예요. 당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을 같이 끌고 가지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장 아닙니까? 그 원내대표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맨날 나는 게 예산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구에 얼마를 끌고 왔습니다. 뭐를 유치했습니다. 하는데 은평갑에는 원내대표 있었을 때도 하나도 발전이 없었습니다. 최고위원 지금 상대 후보로 나오는 최고위원 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한다고 발표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도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 증거 제가 지금부터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색역이 있습니다. 예, 철도 기지창고가 있는데요. 20년 동안 공약이 똑같습니다. 홍인정의 공약도 상대 후보들의 공약도 수색역 개발이었어요. 근데 수색역 개발요, 이번에 상대 후보 또 공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해놓고 수색역에서 출마 기자회견 했어요. 수색역 개발하겠습니다. 8년간 뭐 하셨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수색역 개발을 했어요. 그 수색역 개발 누가 첫 삽을 뜨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철도 지화와 요번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요, 일할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말은 약속일 뿐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은 실천입니다. 이번에 수색역 개발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오세훈 시장과 여당의 힘으로 홍인정의 힘으로 첫 삽을 뜰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혁신파크 자리가 있어요. 예. 녹번역 혁신파크 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33,000평의 땅입니다. 땅은 서울시 땅이에요. 위치는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은평갑의 가장 금싸라기가 이 혁신파크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8년 동안 서울 시민단체 넣어놓고 노조 넣어놓고 아무런 발전이 없었어요. 작년 12월 31일 날 오세훈 시장이 그곳 계약 종료하면서 이제 발전 계약안 60층의 랜드마크가 그때 들어옵니다. 이 또한 여당의 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정부와 홍인정이 손을 잡고 발전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고개역. 이번에 그것 때문에 상대 후보 많이 혼났을 겁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핫 이슈가 신사고개역입니다. 신사고개역 하겠다고 프랜카드 붙이고 서명 받아가고 해줄 것처럼 했는데 고향 은평선이 신사고개역 신설해 주는 줄 알고 우리 신사 1, 2동 주민들 가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해달래냐?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불려갔습니다. 홍인정은 해줄 수 있느냐? 홍인정의 약속은 믿으시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못 지킨 약속을. 그래서 제가 공천 받고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우리 시민들 모시고 가서 시장님께 직접 그 탄원서 전달하고 담당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 듣고 갔습니다. 이 풀리지 않은 세 개의 핵심 대못을 이번 선거에서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번에 놓치면 홍인정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은평갑은 다시는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24년째 무조건 파란색만 입으면 아무나 날라들어와도 되는 지역이면 누가 은평갑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민주당은 로또 지역이라 신경 안 씁니다. 우리 당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표를 안 주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인정을 통해서 은평목 제대로 챙겨오게 도와주십시오.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뭐 혁신파크 얘기도 중요한 문제이죠. 자연 환경은 상당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이제 북한산이 거대한 북한산이 있죠. 북한산 위에서 은평을 보면 마치 북한산 하나의 병풍처럼 느껴지고 그 안에 포근하게 은평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홍제천이 있어서 한강과 연결되는 그런 자연 또 입지적 조건도 가지고 있죠. 또 뭐 서대문을 넘어오면 또 불광천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후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낙후된 지역이다. 좋은 환경인데 낙후된 지역이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은평갑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홍 후보께서는 여전히 은평을 지키시고 있는데 우리 홍 후보님께 은평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네. 은평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20년 전에 은평은 홍인정에게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저리저리하고 아련하고 그쵸? 근데 요즘엔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은평의 홍인정의 끝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제가 20년 동안 은평갑의 문을 두드리고 그 문 열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 아마 우리 은평 구민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낙후된 지역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발전을 눈앞에 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 은평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면 은평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에 특정 지역이 많다. 특정 단체가 많다. 또 운동권 출신들이 와서 시대적인 부채를 받아가겠다. 이런 몫으로 우리 은평 구민께서 다 양보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은평목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청년분들께는 그래요.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투표장 들어가면 홍인정 찍어야지 하고 들어가셨다가도 그 투표용지 보면은 그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반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청년분께 그래요. 서초는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나 서초 산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어머니 아버지는 가서 파란 당을 찍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나 은평 산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조건 찍으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나 은평 산다 만드는 투표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 꼭 나 은평 산다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인정이가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은평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은평 발전 시작해서 은평에 오래도록 저하고 인연됐던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한테 기재하셨던 분들과 여기서 평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홍인정이가 이것도 만들어주고 홍인정이가 이것도 띄워줬는데 참 좋았다. 그때 우리 잘 뽑았다. 그렇게 말씀 듣고 싶어서 4년 후에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후보 국민의힘의 홍인정이었다. 국민의힘도 시켜보니까 보수당도 시켜보니까 일 야무지게 하더라.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은평에 도전합니다. 홍인정에게 은평은 전부이자 마지막이고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사랑이라는 은평 우리 홍 후보 나 은평 산다가 자랑스러워 되겠죠. 예, 뭐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돼버렸네요. 마지막으로 또 못다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지만 마지막 메시지 또 인사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는 슬로건을 고향이 우리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 메가시티가 완성이 되면 은평이 서북부 마포, 은평, 서대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홍인정의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당의 힘까지 빌어서 완성하겠습니다 했더니 와닿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선거 때는 내일 모레는 현수막을 바꿉니다. 민주당 20년 동안 우리 은평에 뭐 해줬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고 기회 줬는데 은평의 발전이 한 발짝도 못 나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은평이 최우선, 홍인정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곧 100만인 팬앤마이크에 출연해서 우리 은평 얘기를 홍인정의 홍보가 아니라 우리 은평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홍인정 국민의힘 은평갑 후보 모시고 오늘 은평 관련된 이야기 30분짜리 강연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집중적으로 포인트 조목조목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들려주시고요. 화이팅! 하는 응원 이야기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